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서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이럴까 생각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반도체 대형주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반도체주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거래소 종목들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이은 또 현대차와 기아 상승 흐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임 가져가 줬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주들 위주의 강한 흐름이 보여진 가운데에서 오늘은 또 중국의 FSD 승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좋은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좋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던 한편으로는 하락 종목 수가 또 상승 종목 수의 2배에 달하는 굉장히 주도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오늘 시장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 해결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2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02377-0279번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박성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는 좀 지수가 약세였는데 또 하루 만에 반전을 보여서 그래도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수가 잘 간 거에 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사실상 많이 안 갔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이유에 대해서 먼저 조금 네. 짚고 넘어가고 그럼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아니면 언제쯤이면 이것이 좀 개선이 될까 이게 좀 시청자님께서 가장 궁금한 네, 점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지수는 강세를 보이는 게 앵커님께서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반도체 대형주, 자동차 대형주 등의 이제 대형주들의 조금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중소형, 스몰캡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는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문제는 결국에는 유동성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유동자금,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다 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시장에 신규 예탁 자금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요. 어떤 특정 업종의 뉴스가 떴었을 때는 그 해당 업종이 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매도가 출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경우들이 많고요. 수급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같이 신규 예탁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에서는요. 어떤 뉴스가 하나 뜬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뉴스, FSD 관련 뉴스가 오늘 뜨기도 했지만 최근에 뭐 음식료 업종, K푸드의 위상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가스, 이제 석유의 매장에 대한 석유 매장 관련된 대왕고래 테마들이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뜨게 되면은 그쪽 업종이 강세를 보일 때 기존의 신규 예탁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매도를 하고 몰려가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 수급 문제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매매를 하기 조금 까다로운 환경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종목들을 잘 분산해서 담아놓다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한 종목이 뉴스가 떠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하강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급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인데 저는 언제쯤 해결될 것이냐고 보냐면 저는 빠르면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왜 수급이 왜 약세를 가고 있냐, 왜 지금 신규 예탁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냐를 살펴보게 되면 금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금리에 대한 전망은 좋아졌어요. 금리는 9월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하가 나오게 됐을 때는 국내 증시의 수급이 조금 개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역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역상관을 갖게 되냐면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합니다.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금리는 약세가 맞는데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 달러가 강세로 가냐면
프랑스 정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해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프랑스 정치 문제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세로 가고 있어요. 유로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전망은 굉장히 조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환차손을 입기 싫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규 매수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미국 시장도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따라서 대형주는 강세를 보이지만 여러 스몰캡 종목들의 약세가 지금 계속 연속돼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정치적인 문제는 지금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조금 누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이 긍정적인 수급 영향을 우리 시장에 조금 유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시장이 적극적으로 좀 수급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조금 미리 좀 잘 잡아내야 될지 네. 어려운 시장에서도 종목을 결국에 잡아내야 되니까 잡아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제 관심 종목도 오늘 좋은 거를 또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 보니까 스몰캡 종목들, 중소형주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참 또 마음이 아픈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수급 회복이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빠르면 이번 주, 또 다음 주, 늦으면 다음 주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또 테마별 종목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옥석 가리기 더욱더 염두에 두고 신경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탑픽 종목도 방송 말미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부터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JYP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3,000원에 25%요. 104,000원에 25%요. 네. 아, 지금 굉장히 많이 고점에 물려 계시네요. 좀 오랜 시간. 한지가 한 번도 안 올라가 계속 내려갔어요. 네, 계속 우하형 곡선 그리면서 오랜 시간 좀 마음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전문가님께 네. 바로 SOS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한참 강세를 보일 때 매수를 했거나 혹은 강세 이후에 눌림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눌림목이 했어요, 눌림목에. 눌림목에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JYP 뉴스를 보게 되면은 MSCI 한국지수에서 올해 2월에 편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악재 요소죠. 왜냐하면 외국인 자본들이 쉽게 유입이 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조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부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규 IP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부재입니다. 그리고 1분기도 이번에 시장의 어떤 예상치 대비해서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 업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고 사실상 이런 지금같이 유동성이 위축되는 시장에서 상승 전환하기 조금 힘든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대형주들 중에서 우하향을 그리는 상황 그리고 모멘텀이 부재의 상황에는요. 항상 60일선까지 21선을 넘어서 60일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현금화 권장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비중도 조금 높으신데 단가도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조금 진단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냐면 60일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바닥을 짚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잖아요. 그 바닥 지점을 제가 특정을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을 감안해서 올해 한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한 1,700억 원의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 가격 조정이 더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저는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좀 횡보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이후에 다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6만 원대로 위로 올라오면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60일선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한 물량을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본전 가격 위를 조금 노려보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드릴게요. 60일선까지 반등이 나오면 물량을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요. 한 가격 조정은 더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지가 나오고 횡보가 좀 오래 나오다가 거래량들이 살살 늘어날 때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10만 원 위로 목표 가격을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일선이 얼마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61선이 64,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절반은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예. 네, JYP 엔터테인먼트 일단은 60일선 반등 시에 절반 정도 정리하고 이후에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저 한성 크린텍 한성 크린텍 예, 3,240원에 20%입니다. 3,240원에 20%요. 예. 그 매수하고 나서는 계속 내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뭐 네. 금까지 올라오는지 매수가까지 올라오는지 안 매수가까지. 그러면 뭐 네, 회복이 가능할지 제일 궁금하실 예, 것 예.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님 요즘 뭐 회복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지금 추가 상장 이슈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전환사채 상장 관련해가지고 물량 그런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하방 압력이 조금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뚜렷하게 이제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주가가 랠리를 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인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단부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차트를 한번 같이 잘 보고 한번 조금 피드백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이게 상단부에 제가 매물대에 이렇게 박스권을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나서 최근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3,000원 구간은 저항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전환사채 물량이 지금 다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시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보자면 최초 이제 조정 가액이 있지 않았을 때 2,591원의 전환사채 이제 발행 가격에서 최저 조정 한도가 1,937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최저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전환사채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매물대가 쌓이고 조정이 나오면은 이 최저 조정 한도 가격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받쳐주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2,000원 언저리 아래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약조정이 나오고 22일선 대비해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진 지점인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3,000원까지 터치를 했었을 때는 전량 정리를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추가 상장된 물량도 추가적으로 매도세를 더 만들 가능성도 높고요. 최저 조정 한도 리픽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더 가격을 누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매수 단가 대비 많이 빠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3,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을 때는 조금 정리를 보시고 다른 시장의 주역들을 좀 잘 잡아가 보시자라는 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성 크린텍 자세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략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응을 맞춰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덕전자요. 대덕전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31,800원에 비중 25%예요.
31,800원에 비중은 25%요. 예. 이 종목을 거의 뭐 1년 가까이 가지고 계시면서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이거 어떤 저 점이- 사가지고 좀 재미 좀 봐가지고. 네. 재미 좀 제철 보셨다가 샀다 물렸어요 지금요. 지금은 또 물리셨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이 대덕전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종 이야기부터 해서 조금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우선 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기판 관련 종목이다. PCB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FCBGA 쪽으로 해서 AI 쪽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개발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실적으로 바로 AI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끔 실적으로 좀 연결이 돼줄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덕전자, 이제 FPCB 쪽들이 다 그렇지만 사실 AI 모멘텀을 잘 받지 못하는 쪽입니다. 기판 쪽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기판 쪽은 반도체 사이클 가장 후열에 부각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 반도체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보통 반도체들이 사이클이 나오게 됐었을 때는 장비 업종이 먼저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 쪽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 뒤에 올라가는 쪽이 기판 쪽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FCBGA 쪽도 그렇고 이제 FPCB 쪽이 사실 어떤 AI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매출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제외가 돼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도체 업종은 강세를 보이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그럼 언제쯤 반등이 나올 거냐? 저는 기판 쪽들이 일제히 저는 한 3분기, 예를 들면 한 8월에서 9월 정도쯤에 됐었을 때 거래량들이 살살 늘어나면서 우상향으로 조금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분기 때 아무래도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됐었을 때는 다시 AI 모멘텀이 돌면서 반도체 쪽에 수급이 돌 건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FCBGA 관련해가지고 AI 쪽에서도 아무래도 그 실적 업사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지금 하나씩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이라도 이제 3만 원 위로 좀 올라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단가가 31,800원이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커다란 이제 상승을 좀 노려보기보다는 4분기까지 보고 조금 본전 매도를 노린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격 조정이 더 나오는 것은 조금 제한될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은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3분기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수익을 조금 보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지금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거래량이 살살 늘어나는, 예를 들어 7월, 8월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평상시 거래량보다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3만 원 위까지 한번 시세를 노려보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근데 전문가님 말이에요. 예. 이거 저 대덕전자를 제가요 비중으로 한 40% 갖고 있다가 요 한 3, 4일 전에 22,850원에 팔았거든. 예. 한 15%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중을 줄이신 건 오히려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래량이 네. 늘 때 다시 한번 그런 비중 40%까지 조금 늘려보셔서 그 비중이 40%까지 이제 비중을 조금 늘리게 됐었을 때 현재 가격에서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비중을 더 채워 넣었을 때는 단가도 그만큼 저렴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3만 원 위까지 올라갔을 때는 수익 매도로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4분기까지 보고 넉넉하게 보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덕전자 일단은 4분기까지 조금 여유 있게 기간을 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이후에 또 본전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에코프로머티 13만 4천 원에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6% 넘게 굉장히 크게 밀린 종목이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정말 대응해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하이니켈 전구체 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기술력이 독보적인 소재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업종을 제가 이제 단기적인 뷰랑 또 이제 중장기적인 뷰를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시장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장의 수급 상황이 괜찮아지는 시나리오의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환율만 조금 꺾여준다면 이제 유럽의 정치권 문제에 대해서 환율만 조금 유로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환율이 조금 꺾여만 준다면 시장의 수급 상황이 조금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2차 전지 업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3분기부터 해서 올해 2분기 중반까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단기적인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시장에서 이야기를 들 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제 금리 인하 가시성은 높아졌는데 환율 때문에 이런 변수 때문에 지금 오히려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라운드 피겨 지점이 15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또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었을 때 올해로 봤었을 때는 올해 3분기, 4분기 때는 오히려 이 2차 전지 쪽이 소재 쪽이나 장비 쪽이 다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는 보셔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 때부터 이 소재 쪽, 장비 쪽들의 실적들이 좀 턴어라운드 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같이 조금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반은 돼야지 주가에 본격적인 랠리 반응이 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좀 추세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겨서 이탈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1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보셔야 된다. 근데 나는 비중에 여유가 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이 성장에 대한 이 퀀텀 점프를 조금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신고가죠. 24만 4천 원이 현재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가를 넘어갈 때까지 2년, 3년 들고 가보시는 것도 장기적인 전략에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로는 1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일단 내년 중반기, 하반기까지 실적 모멘텀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1선 이탈 시에 정리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신풍제약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7,600원이요. 17,600원의 비중은요? 24.35? 24.35%요. 오, 네. 네.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오늘 좀 많이 뛰어서 언제쯤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종목 오늘 뭐 8% 넘게 뭐 장대 양봉을 그렸는데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좀 매수가 회복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TV 소리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연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우선 신풍제약의 대대적인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지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슈를 좀 체크를 잘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피라맥스 관련된 모멘텀이 등장을 했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이제 코로나 때 아무래도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본질, 주가의 대세적인 상승을 일으켰었던 본질에 대해서 임상이 아무래도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피라맥스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발표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림만 지금 연동이 되고 있고요. 혹은 개별적인 다른 재료가 등장했을 때 계속해서 한 번씩 위로 한번 시세를 주고 1차 파동에서 끝나고 다시 빠지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최근에 3년 차트를 이게 한번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좀 TV를 좀 잘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뉴스가 한번 등장을 하게 됐을 때 모멘텀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배경이 아닙니다, 지금. 단기적인 랠리만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료들만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직전 고점 8부를 주면 빠지고 또 직전 고점 8부를 주면 빠지는 형태로 장기 우하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흐름들이 어떤 대대적인 모멘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료들이 언제든 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확인되는 모멘텀에서는 주가를 우상향시킬 만한 어떤 모멘텀이 부재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떤 기약 없이 그냥 기다린다고 했었을 때 직전 고점 8부까지 또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에 조금 보유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한 15,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우리 새로운 어떤 증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 또 등장을 할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래도 좀 보수적인 대응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절반 정도는요. 지금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것을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조금 보유를 하시다가 15,000원 위로 조금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나머지 물량을 좀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지금 시청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그렇게 한번 좀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풍제약 조금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비중 절반은 줄여놓고서 이제 15,000원 위에서 다시 한번 비중 축소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말씀대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박소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똑똑한 돈의 흐름, 스마트 머니를 쫓아가는지 또 어떤 종목이 관심 종목이 포착이 됐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타임 특가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네,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아서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뉴스보다 재료보다 빠르게 선점을 하는 방법,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혹은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공략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노란색 링크를 터치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홈페이지 안에서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박성재 이렇게 샵 3772번으로 3글자 보내주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같은 방법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 어떤 기법이길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사랑을 쏟아주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 기법은 어떤 기법일까요? 지금처럼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시장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 그중에서 우리가 또 상승 종목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그렇게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이 기법을 꼭 좀 잘 배워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오늘도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그 똑똑한 돈을 따라서 같이 매수를 하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시장에는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뉴스가 뜨기 전에 재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의미죠. 이런 재료들을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똑똑한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실제로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를 포착을 하고 그 뒤에 같이 매수에 따라 붙어서 수익을 노리는 기법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이 일봉 차트상에 포착이 되게끔 제가 이 신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이후에 같이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어떤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주포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은요, 주가가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크게 올라간 종목들을 다 모아놓고 저점에서 어떤 유형의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포착됐을 때 매수를 하면 된다. 되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이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매매 방법, 신호만 보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간단한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기존의 어떤 이제 기법들, 추세 매매라든지 박스권 매매 같은 이런 기술적인 기법들의 매매 방식은 매크로 변수라든지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포착하고 매수를 하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들, 매크로와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들의 저점을 보고 같이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정보와 재료가 뉴스로 제공이 되기 전에 빠르게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보냐면 뉴스를 통해서 내가 정보와 재료를 확인을 합니다. 정보와 재료를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중간에 매수를 하게 되죠. 하지만 모든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다 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멘텀이 짧아서 바로 이탈이 나오는 경우에는 손실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정보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사전선 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수익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바로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알겠는데 매매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이 매매 포인트 그리고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입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매수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4번째 매수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준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봉이 뭐냐면 일봉 차트상에 이 스마트 머니가 신호가 포착된 그 날을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기준봉이 나오게 됐으면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매수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을 기다리다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당일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포착일은요, 주포의 매수 개입이 시작된 날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저점 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다만 이 기준봉이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급등을 하는 경우 이런 기회들의 기회 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 기준봉 고가를 이후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방법은 제가 관심주로 들고 올 때 항상 이 방법에서만 들고 오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입니다. 자, 시작이 됐으면 주가를 크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시작을 했으면 매집,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집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매집하는 거래량이 이 개입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여기 있어요. 손실도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손실 방치하면은요, 그동안 잘 벌어놨던 거 한 번에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손절 가격을 잡고 이런 방식으로 매수 매도를 했을 때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보는 아주 좋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이해가 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어떤 종목의 좋은 점을 보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주가가 만약에 빠져요. 어떤 상황에서든 만약에 이제 빠지게 됐었을 때 나는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계속 시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에 비중이 비대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되게 불안한 상황이 옵니다. 비중은 비대해지고 있는데 이 추세를 보니까 조정이 나오고 있네. 자,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와요. 그렇게 됐었을 때 빨간불이 살짝만 들어와도 결국에 내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겨가는 이런 좋지 않은 방식으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 같은 경우는요.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 짧아요. 짧기 때문에 손실폭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이 나오게 되면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다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시 종목은 제가 화장품 쪽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화장품 쪽에서 거의 대장주를 움직였었던 실리콘2죠. 이 실리콘2가요. 실적 발표가 5월 9일에 있었어요. 5월 9일에 나온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에만 이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1분기의 매출액이 지난 전 4분기 총 매출, 지난해 총 매출 대비해가지고 거의 50% 가까운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분기에 지난해 실적의 거의 절반을 다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화장품 업종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분기 수출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굉장히 크게 나온 것이 바로 이 실리콘2입니다. 자, 언제 발표가 됐다고 그랬죠? 5월 9일입니다. 실적 발표는 5월 9일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논리를 가져가서 설명 한번 드려보자면 정부와 재료잖아요. 5월 9일에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1분기 동안에 계속 이 실적을 집계를 했을 겁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동사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실적을 계속해서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실적이 좋을 것을 알아요. 그러면은 주포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다시 주포는 절대 제가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사전에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주포입니다. 자, 충분히 이런 실적 관련된 뉴스는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포들은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 줬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일 이날입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언제예요? 2월 21일.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날입니다. 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수의 개입의 시작일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포착일 보시게 되면 포착일 전에는 어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포착일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들, 평소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적 발표 전부터 이 개입의 시작일, 이 사이에 터진 이 거래량들, 누구의 거래량일까요? 주포들의 거래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실적 집계는 자기들이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자 정보가 주포의 귀를 통해서 먼저 들어갔을 것이고 사전 선침해를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먼저 잘 잡아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다면 포착일로부터 이 시세가요 정확하게 400%가 나오게 됩니다. 단기간 안에요. 자, 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사전 선침해를 잘 한다면 이런 수익도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관심주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의 케이스도 한번 봐야겠죠. 한번 제가 리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지난번에도 해드렸는데 미코입니다. 가격이 더 올랐어요. 시세가 한 번 더 나왔고 한 번 더 중간 점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흐름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량 매도하실 필요 없이 21,000원까지 목표가를 높여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략일로 5월 20일에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관심 종목일 제가 매수 추천 가격을 대비해가지고 벌써 30%가 넘는 시세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습니까? 5월 7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포착 당일 이전에 봐세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포착 당일 이후부터 정확하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주포들의 매수 개입의 시작일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날 때 제가 아까 네 번째 매수 방법 이야기 드렸죠. 기준봉이 나오고 이후에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5월 20일에 제가 이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단기간 안에 시세가 이렇게 두 차례 등장을 해줬고요. 여전히 저는 매집이 오히려 진행이 되고 있지 시세가 본격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 이 신호만 가지고 있으면 이 신호를 기준으로 이 기법을 통해서 먼저 사전 선침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SOF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새 전력 공급원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드렸고요. 수소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수소 공급망 북미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뉴스가 등장을 했고 최근에 현대기아가 1월에서 5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동사의 본 재료가 아직 저는 등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32%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기법도 상세하게 배워보셔야겠죠. 제가 이 PDF 파일로 상세하게 제가 등록 방법부터 사용 방법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기법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전부 다 무료로 어떤 조건도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앵커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기법을 내 HTS 상에 직접 설정해 두고 이 스마트 기법에 딱 포착이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님 지금부터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 안내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스마트머니 기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첫 번째 종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면은 어떻습니까? HBM이 눈에 띄죠. HBM. 그죠? HBM이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HBM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삼성전자향 HBM 관련 종목입니다. 자, 뒤에서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세이프 쪽에 디자인 솔루션을 파트너를 맺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 사업 부분인 코아시아 SEMI가 파트너로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맞춤형 핵심 칩과 자율주행 규제 규격 관련된 특화된 칩을 설계하고 있다. 자, 자율주행 중요합니다. 우리가 FSD 오늘도 테슬라가 중국에서 시험 승인을 받기도 했고요. 8월 8일에는 로보택시에 대한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도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AMD의 3나노 트랜지스터 구조 채택의 언급에 따라서 삼성전자 수주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동사도 주가적으로 조금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향 종목으로서 삼성전자의 HBM 관련 재료가 또 등장을 하게 될 때는 더 크게 조금 반응을 하는 것이 좀 특징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테스트가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근데 그거를 젠슨항 CEO가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반박을 했고요.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과 협력해서 3사 모두 우리에게 메모리를 공급할 거다. 자, 젠슨항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SK하이닉스가 HBM을 독점 공급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공급을 하는 경쟁 업체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결국에 이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팅이 저는 긍정적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12단 제품, HBM3E 12단 제품도 계속 지금 공급, 3분기 양산 준비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도요. 이미 2월에 12단 제품을 개발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업계 최초로 개발한 12단 제품이 현재 샘플로 공급 중에 있고요. 이 양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테스팅 통과를 하게 됐었을 때 HBM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동사가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HBM 시장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를 봐야겠죠. 스마트 머니 신호는 5월 27일에 포착이 됐고요. 자,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죠. 포착일 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포착일 이후에 어때요?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죠. 그래서 포착 매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략일 오늘이고요. 매수는 내일 시가 정도로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고 1차 목표가는 라운드 비교 지점인 10,000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ITM 반도체입니다. 자, 비슷해요. 앞에 설명드린 이제 반도체 종목과 비슷합니다. 온디바이스 AI, 그죠? AI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HBM과 온디바이스 AI가 아마 AI 반도체 모멘텀에서는 가장 대장으로 3분기, 4분기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리포트인데요. 보게 되면은 KB증권은 이 ITM 반도체에 대해서 온디바이스 AI 수혜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36,000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이 어떤 코멘트를 달아줬는지 보게 되면은 북미에서 고객사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대상으로 한 매출 반영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국내 고객사 클램셀 타입의 폴더블 폰에도 보호회로 공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분기 실적이 실제로 숫자로 찍힐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전력 소모랑 발열입니다. 근데 동사의 어떤 배터리 보호 필름인 보호 요소인 PMP가 이 배터리 전력의 발열 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고객사양 실적이 안정화가 되면 이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애플이죠. 애플 관련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애플의 배터리 보호회로 PMP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WWDC 이번에 열렸습니다. 여기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실망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또 재평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래서 음성 비서 시리의 챗GPT를 접목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생성형 AI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에 아이폰 16을 선보이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 AI를 탑재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최근에 포착됐습니다. 6월 12일에 포착이 됐고 지금 거래량이 살짝씩 늘어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략일은 오늘, 매수는 내일 시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600원을 조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미코 5월 20일 종목이었습니다. 32.38% 수익률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으로는 ITM 반도체 그리고 코아시아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박성재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스캔 그리고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박성재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지금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